네, 안녕하십니까. 피지오그래프의 김인균 교수입니다. 이번 달은 전방머리 자세로 인한 불균형에 관련된 내용으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 전방머리 자세로 인해서 어깨 관절과 그리고 팔에 문제점들이 나타나는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달에 저를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두 번째 달에 저를 처음 보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제 이력을 간단하게 소개했습니다. 저는 신구대학 물리치료과 학사를 졸업했으며 경성대학교에서 현재 박사를 수료 상태입니다. 또한 대한선수 트레이너협회에서 트레이너 자격을 가지고 있으며 전 자생한방병원 그리고 창원 자생한방병원을 거쳐 현재는 명지에 있는 오션척병원의 센터장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경남정보대학교 겸임교수로 재직 중입니다. 저는 원래 운동 선수들을 재활했었고 국가대표팀에도 잠시 몸을 담고 있다가 현재는 일반인들과 그리고 유소년 애들을 주로 재활하는 것을 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강의 내용에 대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전방머리 자세가 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은 크게 나누어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C0, C1, C2로 상부 경추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C3 경추 3번 이하부터 경추 7번까지는 하부 경추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경추 밑에는 흉추라고 하는 우리 가슴 척추가 있는데 이 세 개가 같이 이루어져서 목에 움직일 때 가장 큰 많은 역할들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전방머리 자세가 되었을 때는 상부 경추가 정상적인 역할이 아닌 과신전 상태, 즉 머리가 약간 뒤로 젖혀진 상태가 되고, 반면에 하부 경추, 아까 말씀드린 C3부터 C7까지는 굴곡된 상태, 한마디로 앞으로 기울어진 상태가 되며, 또한 이 경우에서는 위에 목들의 이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등 자체가 후만, 한마디로 뒤쪽으로 굽은 상태가 되는 체형 불균형 상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그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근육이라든지 관절 자체가 아주 불안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방머리 자세는 과연 우리가 어떻게 평가를 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웨이도라고 해서 귀의 바깥구멍 보시면 여기 귀의 바깥구멍 있는 부분에서부터 목뼈 7번, 여기 보면 경추의 7번 부분을 일직선상으로 쭉 끄었을 때 그때 생성되는 각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전방머리 자세 각 혹은 두 개 경추각이라고 합니다. 머리와 그리고 목뼈의 각도를 잰답니다. 이 각도가 평상시에는 대부분 50도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 전방머리 자세가 되게 되면 이때는 50도 미만이 되면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거북목 자세 같은 형태를 띠게 됩니다. 특히 요새 청소년이나 뭐 20, 30대 분들 핸드폰을 많이 만지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머리가 앞으로 이렇게 거북목처럼 되는 자세가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전방머리 자세라고 하며, 대부분 쉽게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손을 이렇게 올려서 내 어깨 선상에 올려서 팔을 어깨에서 쭉 올렸을 때 손이 기가 닿인다고 하면 정상이라고 보면 되는데, 대부분 거북목이 심한 분들 같은 경우는 손을 이렇게 어깨 선상에서 올렸을 때 기가 닿지 않는 형태, 이런 것들을 흔히 말하는 전방머리 자세 혹은 거북목 자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원분들이나 혹은 환자분들이 내원을 했을 때는 충분히 그런 것을 먼저 눈으로 혹은 방금 전처럼 손으로 평가를 해서 회원님 혹은 고객님 혹은 환자분은 이제 전방머리 자세, 흔히 말하는 거북목 증상이 있기 때문에 운동을 할 때 조금 더 주의하셔야 된다. 혹은 저희가 치료를 하거나 혹은 이제 운동 접근할 때는 등 쪽에 관련된 운동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라는 형태의 이제 플랜을 짜줄 수 있었는데,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D파트에서 다시 한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전방머리 자세가 나타났을 때 우리 몸에는 어떠한 변화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뭐 뉴스레터에서 10월 3주차 때 저희가 이제 전방머리 자세에 관련된 내용을 한번 봤지만 다시 한번 더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전방머리 자세가 되게 되면 일단 아까 말한 것처럼 목 쪽에 상부 경추, 하부 경추 그리고 흉추에 문제가 생기는데, 첫 번째는 상부 경추, 아까 말한 C0,
C1, C2 있는 부분 자체에 과신전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되면 이 과신전이 일어나면서 실제로는 앞쪽에 있는 이 우리가 흉쇄유돌근이라는 근육과 뒤쪽에 있는 이 승모근이라는 근육 자체가 불균형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 불균형이 일어났을 때는 실제로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냐면 이 목, 특히 C1, C2 부분에 있는 우리가 이 근육들 자체에 있는 여기는 이제 후두하근이라는 근육 혹은 옆에 있는 사각근 그리고 경추 사이에 들어있는 뭐 방가시근이나 방극근들 같은 경우들이 강하게 수축을 할 수밖에 됩니다. 그러다 보면 주로 많이 발생된 게 여기 있는 후두하근, 후두하근이라는 근육 자체에 대한 과경직 그리고 그 주변을 감싸고 있는 목 근육들의 경직으로 인해서 뒤통수 쪽이나 혹은 앞통수 그리고 위쪽까지 두통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제 석사기 논문 자체가 이 목에 관련된 두통을 케어하는 방법을 썼던 논문인데 제가 나중에 뒤쪽에서 설명을 하겠지만 이 상부 경추가 문제가 생기게 되면 두통이 빈번하게 발생될 수 있습니다. 뭐 이유는 일단은 목으로 올라가는 이 혈관들이 눌러지게 되면서 산소 공급이 당연히 줄어들게 될 거고 산소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품을 한다든지 혹은 제대로 된 머리에 산소 영양분들이 공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게 일종의 목의 경직 혹은 두통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아주 빈번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두부 전방전이 자세 혹은 전방머리 자세가 됐을 때에는 두통이 쉽게 발생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우리 하부 경추에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우리가 앞쪽 흔히 말하는 앞쪽에 있는 목 근육들과 그리고 뒤쪽에 있는 목 근육들에 영향을 줄 수 있는데 특히 제일 많이 이제 우리가 긴장할 수 있는 거는 견갑거근이라는 머슬과 그리고 상부 승모근 같은 경우들은 아주 긴장이 심하게 될 뿐만 아니라 앞쪽에서는 우리가 목을 굽혀줄 수 있는 흉쇄유돌근 같은 경우도 사실은 긴장이 쉽게 됩니다. 하지만 그 안쪽에서 우리 척추뼈 하나하나를 이렇게 잘 잡아줄 수 있는 깊은 목 구핀근이라는 근육들과 그리고 등 뒤쪽에 있는 중하부 승모근 그리고 어깨 관절에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거근 그리고 능형근 같은 경우들도 다 늘어난 상태에서 근육이 약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렇게 약하게 된다고 하면 흔히 알고 있는 구분등 혹은 견갑 흔히 말하는 날개뼈가 이렇게 전방으로 경사가 되면서 나중에는 어깨 움직임 혹은 팔의 움직임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뉴스레터에서 한 번 더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경우가 생기게 되면 자연스럽게 어깨 관절의 움직임에 제한을 두거나 혹은 이제 흉추라고 하는 가슴 척추의 움직임을 제한하게 되면 허리까지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많은 질환들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이 견갑대 흔히 말하는 어깨 관절의 불안정성이 생기게 되면 뭐 여기 있는 상완 이두근이나 뒤쪽에 있는 극상근 같은 근육들이 여기 있는 견봉하 어깨 관절 아래쪽에 있는 이곳에서 찝히게 되면서 흔히 알고 있는 충돌 증후군도 일어나면서 실제로는 많은 회원분들, 많은 고객분들이 이 두부 전방 전이 자세로 인해서 어깨 관절 충돌 증후군 같은 어깨 질환들을 상습적으로 달고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저 또한 병원에서 오래 근무를 하다 보니까 이 어깨 관절에 문제가 생겨서 오시는 분들 중에 한 7, 80% 이상들은 대부분 두부 전방 전이 자세, 흔히 말하는 거북목 자세를 가지신 분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어깨를 치료하기 이전에 사실은 목 쪽에 대한 치료도 충분히 이루어져야 되지만 어깨 치료까지 같이 나갈 수 있다라는 그런 포인트를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더더욱이 여러분들이 집중하셔서 이 내용을 꼭 습득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 두부 전방 전이 자세로 인해서 이제 이 팔의 움직임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근막경선, 근막을 이어져 있는 이 근막경선에서 이 상지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상지선 같은 경우는 우리 가슴부터 이어진 이 근육의 근막들이 팔을 거쳐서 손까지 이어지는 이 근막들이 이어져 있는데 우리가 10월 달에 배웠던 것 자체에서 우리가 CTS라고 하는 카팔 터널 증후군 혹은 손목 터널 증후군이었는데 이 손목 터널 증후군이 생겼을 때 우리 키포인트로 봤던 머슬이 바로 상완 이두근과 그리고 가슴 근육이었습니다.
이러한 가슴 근육과 이 상완 이두근 자체에 대한 강한 수축력 자체로 인해서 결국 우리가 손 쪽에 나타나는 이 손목 터널 증후군이 나타날 수 있다고 했는데, 이러한 손목 터널 증후군을 단순히 봤을 때는 손목의 문제로만 보지만 결국 나아가서는 이 어깨 혹은 팔 쪽의 문제까지 같이 설명되고, 이러한 경우들이 주로 목 쪽에서 나타난 두부 전방 전이 자세, 머리 전방 자세가 나타난 경우에서 이러한 증상들이 더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아까 앞쪽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팔들, 어깨뼈에 충돌 증후군이 발생됨으로써 여러 회원분들이 운동을 할 때 예를 들면 벤치프레스를 미는데 어깨에 계속 찝힌다는 현상이 있다든지, 혹은 팔을 우리가 숄더 프레스를 해야 되는데 어깨가 자꾸 찝혀서 제대로 운동을 못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머리 전방 자세, 두부 전방 전이 자세 때문에 이러한 질환들이 조금 더 쉽게 일어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팔의 문제 혹은 어깨 문제를 단순히 팔이나 어깨 문제로만 생각하지 말고 경추 혹은 흉추까지 확장을 시켜서 우리가 치료를 하거나 관리를 해줘야지만 조금 더 훌륭한 트레이너, 조금 더 훌륭한 물리치료사, 조금 더 훌륭한 필라테스 강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을 꼭 집중해서 한 번 더 살펴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전방머리 자세가 되었을 때 과연 우리 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한 번 더 검사법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뉴스레터에서 이미 내용들이 나와 있었지만 한 번 더 영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통 월 슬라이드 테스트는 우리가 목 쪽, 그리고 어깨, 그리고 팔꿈치 혹은 손목, 그리고 허리 부분까지 테스트를 했습니다. 이 테스트를 통해서 이 사람은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을지 판단할 수 있는데, 자, 우리 선생님과 영상을 지금 한번 보겠습니다. 보통은 정상적인 분들이라고 하면 이 벽면에다 팔을 들어 올리는 경우에 어떤 경우냐면 손등이나 팔꿈치가 잘 붙어 있는 상태에서, 날개뼈도 잘 붙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팔이 원활하게 올라옵니다. 또한 허리 부분도 벽면에서 잘 떨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만약에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경우가 되면 쭉 내렸다가 지금 저희 선생님처럼 보시면 팔이 들어질 때 어떻게 되냐면 팔은 들어지긴 하지만 이렇게 손등이 떨어지거나 혹은 어깨 통증이 생기는 경우, 이런 경우는 주로 견봉하가 뭐냐면 여기 있는 어깨 관절 아래쪽에 있는 이 공간 자체가 좁거나 혹은 날개뼈의 움직임을 조절하는 근육들이 불균형인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손이 뜨거나 아니면 통증이 있는 상태에서 어깨가 올라갑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이 로테이터 커프라고 하는 우리 회전근개 자체에 대한 운동을 하거나 치료를 충분히 한 후 다시 이 테스트를 했을 때 괜찮은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또 한번 다시 볼게요. 만약에 지금처럼 팔을 올리는데, 지금처럼 볼게요. 자, 팔꿈치가 이렇게 떨어지면서 만약에 올라갔다. 이 경우는 어떠한 경우냐면 이 더 문제가 있는 거라고 봐야 돼. 특히 뭐냐면 세라투스 안테리어라고 하는 이 정거근 자체가 실제로는 이 날개뼈를 이렇게 후방 경사를 시켜주면서 팔을 들어 올릴 수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이 정거근 자체가 약하게 되면 이미 겨드랑이 여기 있는 그리고 팔꿈치가 뜨면서 앞으로 이렇게 들려지게 됩니다. 이 들어지게 되게 되면 실제로는 이 날개뼈가 후방 경사가 되는데 전방 경사가 되는 형태가 되면서 일종의 익상견갑이라는 이제 우리가 있는 날개뼈가 이제 문제가 있는 경우나 혹은 정거근 자체가 문제가 생긴 익상견갑이 나타날 수 있는 이 현상들을 나타났을 경우에는 팔꿈치가 떨어지는 형태로 주로 이런 테스트 방법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경우는 당연히 정거근 자체를 활성화시켜 줄 수 있는 운동, 제가 뒤쪽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런 운동을 통해서 충분히 날개뼈 자체가 후방 경사가 잘 일어날 수 있는 형태를 만들어 줘야지만 이 팔꿈치가 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 월 슬라이드 테스트를 마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견갑대가 불안하게 되면
이런 월슬라이드 테스트에서 충분히 감별 진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회원분들이 오셨을 때는 이런 부분들을 꼭 체크해서 운동을 할 때에 혹은 뭐 교정 치료를 할 때는 이런 부분들을 잘 판단해서 치료를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실 대부분의 트레이너 쌤들이나 혹은 이제 뭐 물리치료사 혹은 필라테스 강사분들이 이런 경우를 놓치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월슬라이드 테스트를 하는데 뒤쪽에 있는 여기 있는 물건 자체가 지금은 잘 끼워져 있죠. 잘 끼워져 있는데 만약에 이런 동작을 할 때 가끔은 여기 뒤쪽 허리 부분의 공간이 과도하게 뜨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물건이 빠져버리죠. 이런 경우는 어떠한 경우가 나타나는 거냐면, 자, 보시는 것처럼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대부분 팔이 잘 들어지고 허리도 안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방머리 자세가 되게 되면 자연스럽게 뒤쪽에 있는 이 흉추라고 하는 가슴 척추 자체가 있고 후만이 생깁니다. 많이 구부정해집니다. 하지만 이런 구부정해진 상태에서 방금 같은 동작을 팔을 들어 올리게 되면 팔이 제대로 안 올라가기 때문에 이 후만을 제대로 역할을 만들어 놓고 보상하기 위해서 되게 되면 허리를 과하게 앞으로 밀어주는 형태, 흔히 말하는 허리를 전만 상태를 만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지금 영상처럼 허리가 앞으로 쭉 이제 전만이 생기다 보니까 앞으로 밀려가면서 이 물건이 빠지는 형태, 이런 경우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전방머리 자세가 있거나 혹은 흉추가 후만이 심한 경우에는 허리 요통을 같이 동반한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꼭 운동이나 혹은 이제 뭐 교정적인 부분들이 필요할 때는 허리 쪽의 안정성을 위해서라도 이 머리 전방머리 자세를 교정하거나 혹은 복부에 대한 복압을 잘 유지를 시켜서 충분히 허리에서 보상을 하지 않도록 만들어줘야지만 조금 더 훌륭한 트레이너 혹은 조금 더 훌륭한 치료사가 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꼭 이런 부분들을 유의하셔서 테스트와 운동을 잘 진행할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방머리 자세는 아주 우리 팔, 특히 상지 부분에 아주 많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특히 이제 어깨 움직임에서 이제 안정화 근육을 시킬 수 있는 근육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 이 그림 같은 경우는 보통 그 유만의 키네지올로지라는 책에서 주로 볼 수 있는데, 어깨가 우리가 정상적으로 팔이 들어지기 위해서는, 특히 바깥으로 이제 우리가 외전이 되기 위해서는 날개뼈가 정상적으로 상방 회전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한 우리가 팔이 이렇게 굽힘이 되기 위해서는 날개뼈가 후방 회전을, 그러니까 후방 경사를 잘 이룰 수 있어야 되는데, 이 경우에 서로 이제 쓰여지는 근육도 있습니다. 바로 이제 첫 번째는 UT라고 하는 어퍼 트라페지우스라는 상부 승모근과, 그리고 SA라고 하는 이 세라투스 안테리어라는 정극입니다. 이 두 가지 근육이 짝힘을 이루어서 이 어퍼 트라페지우스가 날개뼈를 이렇게 위로 잡아 당겨주게 되면 여기 있는 세라투스 안테리어가 바깥으로 끌어당겨주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상적인 후방 경사가 일어나면서 날개뼈가 상방 회전을 해야지만 정상적인 팔의 움직임이 일어납니다. 또한 두 번째 경우는 여기 있는 미들 트라페지우스, 로우 트라페지우스라고 하는 이 중하부 승모근 등과 그리고 델토이드라는 이 삼각근 근육이 짝힘을 이뤄서 팔을 잡아 당겨줘야지만 팔이 끝까지 이렇게 위로 상방 회전되면서 충분히 팔이 외전이 될 수 있는데, 만약에 이 근육들, 특히 어떤 근육이냐면 우리 어퍼 트라페지우스, 미들 트라페지우스, 로우 트라페지우스가 서로 균형이 맞지 않게 되면 실제로는 이 중하부 승모근들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면서 과하게 어퍼 트라페지우스를 과사용하거나 혹은 여기 근처에 같이 있는 견갑거근이라는 근육을 잘못 쓰면서 오히려 어깨가 충돌 증후군이 일어난다든지 혹은 과하게 팔 쪽에 문제점들이 생기는 질환들이 아주 임상적으로 많이 발생되게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난달 그 강의에서도 중하부 승모근에 대한 내용들을 아주 강력하게 주장을 했었는데, 이번 경우도 결국은 우리가 등에서 혹은 우리가 체간에서 안정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중하부 승모근들 자체에 대한 운동이 아주 필요합니다. 또 특히 이
말하는 이 전방머리 자세인 경우들은 특히 흉추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중화부 승모근들이 충분히 이 등 쪽에 대한 안정성을 잡아줬을 때에 어깨 관절 혹은 나아가서는 흉추 쪽에 대한 안정성으로 인해서 우리 몸의 정상적인 움직임을 만들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이 전방머리 자세인 경우에 어떤 운동이 필요할지 보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뉴스레터에서 그 첫 번째 그 월요일 날 드렸던 내용이 또 있고, 그리고 화요일 날 내용에도 있었는데, 보시면 월요일 내용에 보면 우리 운동 방법 중에 뭐가 있냐면 기능 검사에 이제 크라이노 서비컬 플렉션 테스트라고 해서 우리가 딥 넥 플렉서, 흔히 말하는 깊은 목 굽힌근이라고 합니다. 보시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방머리 자세가 되면 이런 형태를 띠게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자, 앞쪽에 있는 여기 있는 딥 서비컬 플렉서라고 하는 깊은 목 굽힌근들은 대부분 랭스, 한마디로 늘어나면서 제대로 힘을 못 쓰게 됩니다. 하지만 뒤쪽에 있는 여기 있는 이 흉쇄 유돌근 그리고 어퍼 트라페지우스 같은 경우는 오히려 과하게 수축을 하면서 강한 쇼트닝 상태일 겁니다. 또한 아래쪽에서 봤을 때는 펙토라이스, 특히 우리가 있는 이 가슴 근육들, 대흉근들 자체가 대부분 짧아지거나 소흉근 자체가 짧아지지만 반대로 뒤쪽에 있는 롬보이드, 능형근이나 혹은 미들, 로우 트라페지우스가 약해지면서 전형적인 불균형적인 자세를 만들게 됩니다. 하지만 이 경우가 되게 되면 대부분 SCM이라고 하는 흉쇄 유돌근 그리고 어퍼 트라페지우스만 풀게 되는데 이걸 한다고 해서 우리가 근육이 관절이 원래 상태대로 잘 돌아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앞쪽에 있는 이 딥 서비컬 플렉서라고 하는 깊은 목 굽힌근을 자극을 주지 않은 경우는 뒤쪽에 이미 짧아진 근육들은 이미 강하게 잡고 있기 때문에 거의 영향을 못 주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가 시키는 운동이 바로 이 딥넥 플렉서를 강화시키는 그 친인 혹은 우리가 턱 당기기 운동이라고 얘기를 하죠. 턱 당기기 운동이라고 합니다. 우리 그 뉴스레터에도 나와 있었습니다. 턱 당기기 운동을 통해서 앞쪽에 있는 여기 있는 우리 이 딥 플렉서, 딥넥 플렉서를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병원에서는 지금 보시는 영상처럼 이 스테빌라이저라고 하는 기구를 쓰게 됩니다. 이 스테빌라이저는 이 뒤통수 부분에 이 압력이 있는 이 그 공기 주머니를 넣어서 이 압력을 유지시키는 건데 보시면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보통 20기압 혹은 40기압 정도의 압력을 넣은 상태에서 환자분에게 처음에는 뒤통수에 머리 힘을 주는 연습을 시키는 겁니다. 시키는 연습을 하는 건데 본인이 나중에 잘 되는 경우는 이거를 본인한테 이제 이 게이지를 주는 상태에서 유지시키게 합니다. 유지시키게 하는데 자, 이 경우 우리가 대부분 운동을 할 때 우리가 뒤쪽 매트나 혹은 운동하는 부분에 머리를 기댄 상태에서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기대는 경우에 대부분 이제 트레이너 쌤이나 혹은 치료 쌤들이 관가하고 있는 게 대부분의 목 쪽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일자목인 상태에서 혹은 이 목은 전방으로 경사가 있어야 되는데 이 무너진 상태에서 많이 옵니다. 하지만 이 친인 동작을 하면서 더 오히려 이 커브를 무너뜨리는 경우들이 대부분 많습니다. 근데 이 무너뜨리는 경우에서 운동을 하다 보면 오히려 제대로 된 이 가슴 운동이나 혹은 등 운동이 제대로 나오지 않을 뿐더러 운동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히려 어깨 쪽 혹은 목 쪽의 통증을 느끼는 경우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너무 심한 일자목인 경우에는 지금처럼 친인 동작을 할 때 뭘 유의하셔야 되냐면 이 앞쪽에 있는 턱을 살짝 내가 들어주게 해야 됩니다. 약간 턱을 살짝만. 근데 문제는 과하게 들게 되면 오히려 여기 있는 압력 게이지가 떨어지면서 우리가 강화시키고자 했던 앞쪽에 있는 이 딥넥 플렉서보다는 오히려 SCM이라고 하는 흉쇄 유돌근이 많이 강하게 되기 때문에 턱을 과하게 들지 않은 상태에서 압력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하면 오히려 이게 일자목이 된 사람들한테 이 딥넥 플렉서를 자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목이 정상적인 만곡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라고 하면 굳이 이 턱을 들지 않은 상태에서 턱을 가슴 쪽으로 가볍게 당겨주는 운동을 하시게 되면 오히려 더
앞쪽에 있는 이 딥넥 플렉서라고 하는 깊은 목 굽힌근을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이 두 가지 방법을 다 사용을 해서 회원분들이나 혹은 환자분들, 고객분들한테 치료적인 접근을 하신다고 하면 훨씬 더 좋은 치료사나 트레이너가 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운동은 바로 이제 견갑 안정화 운동인데, 실제로 우리가 이제 헬스장이나 아니면 이제 뭐 체육시설에서 대부분 우리가 뭐 등 쪽 운동, 뭐 랩풀 다운이라든지 여러 가지 운동을 하실 거고, 또 반면에 벤치프레스를 통해서도 이제 등 운동을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이 견갑 자체가 이제 제대로 된 안정화가 되어지지 않다면 오히려 그런 운동을 통해서 이제 어깨 찝힘 증상을 더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꼭 그 벤치프레스 같은 운동이나 아니면 이제 그 랩풀 다운 할 때 결국은 견갑대 안정화가 아주 중요한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 견갑대 안정화를 위해서 이제 보통 이런 방법의 운동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이제 환자분 혹은 이제 회원분들은 누운 상태고, 보시는 것처럼 이 밴드 혹은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벨트를 사용하고 있고, 지금 아까 보여드린 스테빌라이저 압력계를 통해서 머리 뒤쪽 편에다가 압력 패드를 놔둬놨습니다. 그리고 이 압력 패드를 누르는 작용으로 실제로는 어떤 동작을 만들고 있냐면 이런 방향으로 팔을 잡아 당기게 해놨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날개뼈 자체는 이제 후인이 되겠죠. 후인. 만약에 이제 이 후인을 제대로 시키기 위해서는 팔꿈치가 오히려 바깥으로 벌어지는 형태가 돼야 되는데, 대부분 우리가 이제 운동을 하다 보면 후인 자세가 잘못되게 되면, 특히 아까 말한 이 목 부분의 칭인이라고 하는 이 딥넥 플렉서를 제대로 쓰지 않게 되면 오히려 날개뼈를 후인하면서 이렇게 날개뼈가 정상적인 위치보다 오히려 하방 회전을 하는 경우들이 생기게 됩니다. 이 하방 회전을 해버리게 되면 어떤 경우들이 발생이 되냐면, 자, 위쪽에 있는 아까 말한 이 상부 승모근 말고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목으로 이어지는 견갑거근이라는 근육이 있습니다. 이 견갑거근이라는 근육 자체가 특이하게도 이 날개뼈를 위로 올려주는 엘리베이션 역할도 하지만 날개뼈를 오히려 이렇게 안쪽으로 모아버리는 하방 회전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이 딥넥 플렉서를 쓰는 형태로 목을 뒤로 당기지 않는다고 하면 뒤쪽에 있는 근육들이 이 견갑대가 안정화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오히려 제대로 된 리트렉션, 흔히 말하는 후인을 할 수 있는 롬보이드라든지 척추 기립근을 써야 되는데, 오히려 반면에 이 견갑거근을 쓰면서 오히려 어깨 관절을 더 악화를 시킬 수 있는 형태들을 만들게 됩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 이제 오히려 제대로 운동을 하고도 회원분들이 불편해하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실제로 치료를 하다 보면 그런 경우들이 많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오히려 벨트로 날개뼈를 이렇게 바깥으로 벌려주는 역할을 하는 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렇게 바깥으로 벌려주기 때문에 오히려 견갑대가 더 안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아까 말했던 중하부 승모근이라든지 척추 기립근들을 오히려 쓰고, 반면에 위쪽에서 억제가 되어야 될 땐 이 견갑거근은 최대로 안 쓰기 때문에 오히려 등의 안정 혹은 몸통의 안정을 통해서 충분히 우리가 원하는 형태의 운동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자, 첫 번째는 무조건 머리를 여기 뒤쪽으로 밀 수 있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게이지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처럼 아까 말한 깊은 목 굽힌근을 최대한 쓸 수 있게 해주고, 그 다음 상태에서는 어깨뼈를 바깥으로 벌려주는 형태의 후인 작용을 통해서 우리가 날개뼈 혹은 어깨뼈를 안정화시켜야지만 조금 더 어깨 부분에 부담이 없는 형태의 운동, 그 상태가 돼야지만 벤치프레스라든지 랩풀이라든지 혹은 숄더 프레스가 제대로 된 운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을 꼭 유의하셔서 한번 더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견갑 안정 운동 중에 사실은 제가 이제 제일 좋아하는 운동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보통 우리가 세라투스 안테리어가 하는 정거근 자체를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전인을 시켜야죠. 팔을 뻗은 상태에서 펀치한다는 생각으로 팔을 이렇게 뽑아주는 역할들을 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현장에서는 그러한 동작을 시키게 되면 오히려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냐면, 이렇게 앞쪽에 있는
앞쪽에 있는 이 가슴 근육들을 너무 과하게 많이 쓰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러한 경우들은 제대로 된 정거근 운동보다는 오히려 가슴 운동을 시키면서 어깨 충돌 증후군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그 뉴스레터에 보시면 그 수요일 내용에 보면 숄더 플렉션 위드 친턱 이런 내용이 있고 거기에 보면 이제 리치 흔히 말하는 턱을 당긴 상태에서 팔 앞으로 쭉 뻗는 동작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비슷한 운동인데 한번 볼게요. 자, 뭐 환자분 혹은 고객분은 이렇게 누운 상태에서 날개뼈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친인이라고 하는 압력은 그대로 뒤쪽으로 유지하고 돼요. 자, 여기 있는 주먹만 벨트 살짝 부분을 쥐시고 눌러주면서 머리 쪽에 압력은 주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저를 그대로 유지하세요. 날개뼈를 자, 이 최대한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침대 혹은 뒤쪽에 있는 부분으로 날개뼈를 최대한 붙입니다. 한마디로 팔이 우리가 약간의 후인 상태를 만드는 거예요. 후인 상태, 날개뼈가 붙어 있는 상태를 만들고 그 상태에서 팔을 그대로 따로 어떻게 하면 지금 제 손이 어디가 있냐면 환자분 혹은 고객분의 주먹 있는 부분에 앞에 가 있습니다. 있는 상태에서 주먹을 살짝만 밀어주세요. 단 이때 주의하셔야 될 거는 뒤쪽에 있는 등 부분에 날개뼈 있는 부분에서 절대 팔이 떨어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즉 내가 날개뼈는 붙어져 있는 상태지만 팔을 약간 앞으로 뻗어서 그 중간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보다. 이때 사실은 세라투스 안테리어가 흔히 말하는 몸통에 가장 밀착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근육이 아주 짧아진 상태도 아니고 그렇다 해서 아주 늘어난 상태도 아니지만 최대한 어느 정도 장력을 유지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듭니다. 이 상태에서 환자분 혹은 고객분을 팔을 적당히 들어 올리게 그리고 다시 내렸다가 다시 팔을 적당히 올렸다가 주먹을 민다기보다 다시 손만 내렸다가 살짝 대고 있다는 느낌을 하면서 다시 팔을 적당히 올렸다가 내렸다가 이런 동작을 반복하게 되면 조금 더 어깨 관절의 안정화를 더 확실히 시킬 수 있습니다. 저도 이제 보통 오십견이나 혹은 어깨 관절 수술하신 분들이 왔을 때 이렇게 우리가 팔을 굴곡하는 자세가 안 되게 되면 지금처럼 친인이라 해서 턱 관절을 그 머리를 최대한 붙인 상태에서 팔을 최대한 침대 혹은 뒤쪽에 있는 벽에 부딪힌 상태에서 팔을 잠깐만 손에 그 손 부분에 힘을 주고 있습니다 하고 팔을 같이 들어볼까 해서 지금 동작처럼 시키는 운동을 했을 때가 날개뼈를 가장 어깨 관절의 안정성 그리고 팔을 굽혀주는 동작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동작들을 같이 이루어줄 수 있는 운동을 시키게 된다면 아주 큰 치료적인 효과 혹은 운동적인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어깨 관절이 불안정하거나 혹은 두부 전방전이 자세 혹은 전방머리 자세가 심한 환자분들한테는 혹은 고객분들한테는 이런 운동을 꼭 한번 시켜봐 주십시오. 충분히 이걸로 인해서 견갑 안정화 운동을 통해서 여러 가지 운동에 더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질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실제로 이제 현장에서 운동을 할 때 어떠한 부분들을 조금 더 유의하셔야 돼서 한 번 더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제 우리가 보통 랩풀다운입니다. 랩풀다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 바깥 이렇게 풀을 밑에서 잡아 당기는 동작이죠. 이 동작을 할 때 이 전방머리 자세가 있는 경우들 같은 경우는 턱을 이렇게 앞으로 내밀며 당기는 자세를 말해요. 특히 이 경우에는 상부 경추 자체가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과신전이 되거나 혹은 그 흉쇄 유돌근 자체가 과활성화가 되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됩니다. 그런 경우가 생기게 되면 오히려 운동에도 여러 가지 악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이러한 경우로 인해서 실제로는 오히려 여기 있는 어깨 충돌 증후군이 발생될 수도 있고 목에 문담이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경우를 막기 위해서는 첫 번째 무조건 턱 혹은 친인이라 해서 턱을 당겨준 상태에서 랩풀 다운 해야 되며 특히 시선은 우리가 정면을 바라보거나 아니면 가볍게 사선 약간만 위쪽을 바라보면서 했을 경우에는 오히려 이 랩풀 다운을 할 때에 조금 더 훌륭한 방법으로 운동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들을 꼭 만들었습니다. 또한 너무 고중량보다는 저중량 자세로 운동을 해야 되며 특히 더웰 풀다운 위드 친턱 한마디로 랩풀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팔을 내릴 때에 자꾸 턱을 당겨주는 형태의 운동들을 하면서 컨트롤 해야지만 충분히 랩풀 다운에서 그 좋은 운동이 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숄더 프레스입니다. 숄더 프레스 같은 경우는 자, 우리가 팔을 이렇게 위로 드는 동작을 할 텐데 만약에 이 경우에 전방머리 자세가 있는 경우는 팔을 위로 들 때 상체가 이렇게 뒤로 넘어가 버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목 자체가 이렇게 앞으로 나와 있는 경우는 팔이 이렇게 그 숄더 프레스를 할 때 앞쪽으로 들어지게 됩니다. 근데 앞쪽으로 들어게 되면 어깨가 이렇게 찝히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를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상체를 뒤로 이렇게 젖혀버리는 형태. 즉 뭐냐면 전방머리 자세가 있거나 혹은 흉추가 오히려 많이 구부러져 있는 상태에서 과신전을 하는 상태를 만드는 게 되면서 보상을 하렵니다. 이런 경우가 되면 아무래도 운동을 할 때 제대로 어깨 쪽에 제대로 운동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를 막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앞쪽에 있는 복부 자체에 대한 압력을 유지해야 되며 특히 이 경우에는 아까 말한 것처럼 친턱이라든지 친인이 되는 턱을 당겨주는 상태입니다. 또한 항상 제일 중요하게 생각할 게 숄더 프레스에서 제일 중요하니까 팔꿈치 관절이 항상 내 귀보다는 앞으로 오면 절대 안 됩니다. 이 경우는 아까 말한 것처럼 오히려 보상을 해서 흉추를 이렇게 과신전하는 경우가 발생되기 때문에 항상 팔꿈치 관절은 내 귀보다 뒤쪽에서 숄더 프레스를 해준다는 상태가 되셔야지만 제대로 된 어깨 운동과 제대로 된 등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또한 시트 DB 프레스 위드 백 서포트라고 해서 즉 한마디로 뒤쪽에 우리가 숄더 프레스를 하기 위해서는 등 쪽에 시트 자체가 꼭 있는 서포트 안정대가 있어야 되고 특히 이걸 하기 위해서는 아까 우리가 앞쪽에서 말했던 월 슬라이드 테스트를 통해서 과연 이분이 어깨 관절 혹은 흉추 혹은 목 자체에 문제가 있는지 체크를 한 뒤에 이런 운동을 실시를 하셔야지만 조금 더 회원분들한테 좋은 운동이 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로잉 머신 혹은 로우 머신이죠. 로우 머신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광배나 뒤쪽에 있는 백머슬들을 자극하기 위해서 하는데 이 경우에는 잡아당길 때 턱을 이렇게 앞으로 빼며 등 근육보다는 목에 오히려 흔히 말하는 여기 있는 SCM이나 혹은 등 쪽에 있는 이 견갑근에 힘을 많이 주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를 안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날개뼈를 아까 말한 것처럼 최대한 그러니까 후인시키고 약간은 하강을 시킨 상태 그리고 웬만하면 날개뼈를 모아준다는 생각보다는 살짝 바깥으로 벌려준다는 생각입니다. 이 상태에서 이렇게 로잉 머신을 잡아 당겨야지만 제대로 된 그 후인 운동이 되는데 만약에 얘를 잡아 당길 때 고개가 앞으로 나가게 되면 실제로는 어깨가 제대로 다 뒤로 잡아 당겨지지가 않기 때문에 처음 시작할 때는 턱을 당기고 상체를 최대한 핀 상태에서 날개뼈를 약간 바깥쪽으로 벌여놓은 상태에서 최대한 당겨왔을 때에 날개뼈가 이렇게 후인이 되고 약간 아래쪽으로 당겨지면서 운동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월침턱 운동이나 로우라고 하는 형태의 운동을 통해서 교전을 한 후 운동을 시행해야지만 충분히 이 로우 머신을 제대로 활용한 운동을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벤치프레스입니다. 사실 저는 벤치프레스를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우리가 현대인 생활에서는 이렇게 이 등이 많이 말려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벤치프레스 할 때는 좀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첫 번째는 머리를 꼭 벤치에 둔 상태를 하는데 문제는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친턱을 하는데 과하게 턱을 너무 잡아 당기다 보면 오히려 뒤쪽에 있는 목의 망곡이 없어지면서 오히려 후두하근 자체가 너무 과하게 압박이 되는 경우가 됩니다. 또한 상부 경추가 고정이 불안정하게 되는 경우에는 오히려 가슴 운동보다는 목에 과도한 운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후두부와 그리고 등을 고르게 전체적으로 밀착을 해야 되며 또한 복압, 흔히 복부의 압력을 적당히 유지를 해야 되지만 목에 과도한 동작이 일어나잖아요. 이 상태에서 이제 벤치프레스를 하는 상태에서 충분히 가슴 운동을 하는데 특히 흉쇄 유돌근이나 후두하근 자체에 대한 스트레칭을 한 후 벤치프레스를 하게 되면 조금 더 원활한 가슴에 집중하는 운동 또한 저 같은 경우는 사실 벤치프레스보다는 오히려 그 아까 말씀드린 그 로잉 머신처럼 벤치를 뒤쪽으로 잡아당겨가는 운동을 많이 하는데 이런 운동을 통해서 충분히 등을 일깨워 줘야지만 충분한 벤치프레스 운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꼭 한번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는 플랭크입니다. 플랭크가 사실은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는 회원분들 혹은 이제 목 쪽에 문제 있는 분들, 특히 아까 말한 전방머리 자세 있는 분한테 가장 많이 쓰는 분인데 이렇게 플랭크를 하게 되면 실제로 이렇게 고개를 이렇게 떨어뜨리시는 분이 되게 많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제대로 된 이 플랭크보다는 오히려 등이 구부정해지면서 제대로 된 운동이 안 되기 때문에 이 플랭크를 할 때는 꼭 뭐라 해야 되나 고개가 떨어지지 않게 경추, 흔히 말하는 목척추의 정렬을 무너지지 않은 상태를 만들어주며 특히 귀, 어깨, 골반이 일직선이 될 수 있는 형태로 이렇게 직선을 만들어주고 약간 시선은 약간 대각선 아래쪽을 바라보게 해줘야지만 원활한 형태를 만듭니다. 그리고 또한 이때는 턱을 살짝 당기고 목 긴장을 완화를 시킵니다. 왜냐하면 목을 너무 과하게 잡아당기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히려 흉쇄유돌근이 과하게 긴장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거울이나 영상으로 측면 정상을 정렬을 확인한 후 월칭, 턱 같은 운동을 충분히 한 후 이러한 플랭크를 운동하게 되면 실제로 우리가 원하는 복부 혹은 이 전면부 자체에 대한 운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들을 챙겨서 꼭 운동을 하셔야지만 두부 전방 자세 혹은 전방머리 자세 환자들한테 원활한 운동을 시킬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플랭크 같은 경우는 전방 경선보다는 후방 경선도 어느 정도는 늘어날 수 있는 형태를 만들어야 되는데 저는 이제 그 늘어난다기보다는 적절한 균형의 밸런스가 맞아야 되기 때문에 이 등 쪽에 대한 부분들도 좀 신경을 써주시는 게 이 플랭크에서는 가장 중요하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40분이라는 시간 동안 아주 많은 내용들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대부분 저희가 이제 이 그 뉴스레터에 나와 있던 내용들입니다. 나와 있던 내용인데 제가 이 특히 전방머리 자세 같은 경우는 제가 논문을 거의 한 2편 정도 적었죠. 지금 보면 제 이제 석사학위 논문이었던 뭐 목에 관련된 내용, 특히 이제 두부 전방 전이 자세가 있는 환자들에 대한 내용이었고 두 번째는 아까 말한 이제 우리가 스테빌라이저라고 하는 이제 이 그걸로 목을 이렇게 당겼을 때 깊은 목 구핑근을 자극할 때 과한 앞쪽에 이 SCM이라고 하는 흉쇄 유돌근의 긴장을 최대한 안 준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 안쪽에 있는 깊은 목 구핑근을 잘 사용할 수 있을까에 관련된 논문입니다. 그래서 한번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찾아보시면 거기에 세부한 내용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더 많은 전문가적인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꼭 이 뉴스레터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시게 된다면 이 재활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회원분들한테도 충분히 많은 이제 지식적인 부분들을 공유해서 좋은 운동들로 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많은 시간 동안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결론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머리가 전방으로 갈수록 사실은 지금 보시는 그림처럼 어떻게 되냐면 하중, 우리가 이 목 척추에 가해지는 부하가 엄청나게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머리가 벽에 잘 붙어 있는 상태에서 경추가 잘 유지가 된다면 자연스럽게 등, 허리뿐만 아니라 상체 부분들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겁니다. 즉 우리가 지금 보시는 이 그림처럼 몸은 절대 하나만 간절히 하나하나 움직이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의 움직임은 전체적으로 이 팔과 몸통 그리고 하지까지 전부 다 이어져 있기 때문에 이 하나의 움직임이 우리 몸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내가 뭐 어깨만 운동을 해야지 혹은 뭐 하체만 운동해야지 이런 식으로 운동을 하다 보면 결국은 나무만 보다 보면 숲을 보지 못해서 오히려 숲이 망쳐지면서 결국은 나무도 제대로 자라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됩니다. 결국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의 움직임을 만들더라도 몸 전체의 밸런스, 균형을 맞출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결국은 뭐냐면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히 상지 혹은 하지 혹은 몸통 운동을 하더라도 이 목 하나의 자세가 우리 몸에 영향을 많이 줄 뿐만 아니라 혹은 팔꿈치, 손목의 문제들도 결국은 목의 움직임에 의해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꼭 목의 자세를 잘 바로 해야지만 우리가 모든 운동을 함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자세를 설정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운동을 하기 전에는 목의 정렬 상태와 척추의 정렬 상태를 제대로 꼭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팀 및 현장 활용 포인트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몸통의 안정화를 우선적으로 생각하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몸통의 안정화가 있어야지만 상지, 하지 혹은 우리 몸통이 운동을 할 때 좀 더 안정된 자세로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몸은 여러 관절로 나누어져 있지만 결국은 그 관절 한 절 하나하나가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관절의 움직임들을 전부 보기 위해서는 결국은 한 관절 한 관절의 움직임보다는 전체적인 이 움직임을 컨트롤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즉 그걸 위해서는 목이 정상적인 정렬 안에 들어올 수 있게 만들어줘야지만 몸통의 안정화가 이루어지고 또한 지난달에 배웠던 골반의 안정화가 즉 골반 안정화에서는 우리가 중둔근 같은 근육들이 활성화가 되어 있어야죠. 그러한 것들이 이루어지만 몸 전체의 안정화가 이루어져서 우리가 회원분들 혹은 환자분들이 운동을 할 때 비정상적인 움직임을 막아줄 수 있습니다. 즉 오늘 우리 내용에 팁을 드리자면 첫 번째, 깊은 목 굽힌근, 즉 딥넥 플렉서를 자극할 수 있는 친인, 친턱 운동을 통해서 몸의 뒤쪽 근육들을 강화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이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중하부 승모근의 안정화가 이루어지고 이러한 안정화를 통해서 어깨 관절 자체가 안정화가 되면 결국은 CTS라는 카팔 터널 증후군 혹은 골퍼스 엘보나 그 테니스 엘보 그리고 이제 여기 있는 팔 쪽에 문제가 있는 뭐 충돌 증후군 혹은 오십견 같은 증상들을 완화시킬 수 있는 증상들을 만들 수 있습니다. 결국 목의 안정화가 몸통의 안정화에 기여를 할 수 있고 몸통의 안정화가 있어야지만 사지의 안정화를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오늘 내용 중에서 중요한 거는 마지막 깊은 목 굽힌근에 자극할 수 있는 친인, 친턱 운동을 꼭 잘할 수 있게 운동을 시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